안녕하십니까, 최선수 대표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가치주희라는 기업입니다. 이 가치주희라는 뜻은요, 이 희자를 기쁠 희자를 쓰기 때문에 가치주를 찾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발견하게 된 첫 만남은요, 이 기업이 돈을 왜 많이 벌고 싶은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이 CEO 같은 경우에는 CEO 박주희님은 세브란스에 다니고 있는데요. 세브란스의 어원을 혹시 아시나요?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근대식 병원을 지어주셨는데요. 병원을 지을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혹시 이 조선 땅에 신병원을 지어야 하는데 돈을 좀 투자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하고 이제 후원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업가였던 세브란스 분이 전액을 후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은 박주희 CEO는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조선 땅처럼 어려운 땅에 병원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미션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이 기업을 살펴볼 건데요. 이 기업은 단기 급등 주식인가? 아닙니다. 소문난 맛집인가요? 아닙니다. 낯선 이름인가? 혹시 박주희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마 오늘 처음 들으셨으니까 아무도 모를 겁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옆 사람한테 계시면은 박주희라는 이름 아시나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낯선 이름이고 옆 사람도 모르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주 가치주 기업으로서 좋은 기업이죠. 자, 검색해도 나오는 게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인걸 정말 몰랐니. 이 노래를 부른 자기야의 그 가수가 바로 박주희이기 때문에 아마 검색하면 나오실 겁니다. 실적은 성장하지만 주가는 반대로 흐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이 기업은 창립일은 94년도 3월 7일입니다. 이 CEO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이 가치주희라는 기업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상장일은 2017년 3월 2일인데요. 이 날은 바로 이 박주희라는 CEO가 본격적인 생산활동을 시작하게 된 날입니다. 대표이사는 박주희고 본점주소는 용인시 기흥 동백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요, 임상병리사와 가치투자 이 두 가지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캐시카우는 바로 임상병리사 업무입니다. 전체 매출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속회사는요, 없습니다. 솔로입니다. 네, 결혼도 안 했고요. 종속회사는 없습니다. 발행주식 총수는요, 1억 8,800만 개 정도가 됩니다. 희석 물량은 없습니다. 주요 이력은요, 2017년 3월에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22년도 7월까지, 즉 이 기간 동안에는 긴 기간 동안 그냥 은행에다가 차곡차곡 적금을 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 7월에 큰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수영장에서 우연히 투자고수 언니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신사업인 투자에 눈을 뜨게 됩니다. 22년도 8월과 12월까지는요. 그래서 박보미 TV를 접속하면서 투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22년도 12월에 드디어 공부를 끝내고 첫 연금저축회사를 개설하게 됩니다. 23년도 3월에는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서 그동안 맨날 뱉어내던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처음으로 세금 환급을 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길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업의 그 방향성이 좀 바뀌게 되는데요. 23년도 4월부터는 드디어 가치투자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가치투자에 관련된 책과 그리고 사업보고서 같은 걸 읽고요. 유튜브도 모든 그런 구독 그런 걸 다 바꾸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23년도 5월에는 가치투자를 시작하게 되고요. 23년도 6월에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구 박주희라는 회사에서 가치주희라는 기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산업을 좀 분석해보면요. 산업 성격은 가치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임상병리사 일로 벌어들인 매출의 90%를 다시 가치투자를 통해서 투자업으로 다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규모는 약 5.82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로 1년 안에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5.82만 명은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VIPTV, 우리 가치투자의 정석이죠. 거기에 구독자 수고요. 앞으로 8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경쟁 강도는요, 가치투자는 경쟁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주식을 통해 기업을 소유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경쟁 강도는 낮습니다.
하지만 이 진입장벽이 좀 높은데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공부와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클 유무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글로벌 경쟁 규모는 엄청난데요. 이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그 기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경쟁사로는 버크셔 해서웨이, VRP 자산운용, 박보미TV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어그룹을 좀 분석해봤는데요. VRP 자산운용과 박보미TV 같은 경우에는 아직 비장성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무려 조 단위로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감히 지금은 생각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품 분석과 재무 상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분석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상병리사 일로 90%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고, 그리고 10% 정도를 투자해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캐시카우는 임상병리사 1이지만요, 신사업이 더 중요합니다. 신사업은 자산 배분과 가치 투자를 통해서 신사업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요. 이 내수 수출을 좀 보시면 국내 주식의 33.12%, 해외 주식의 8.15%, 채권 등 기타로 54.91%가 들어가 있고 달러로 3.23%, 원화로 0.59%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굉장히 현금 비중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시면 자산이 2억 8,800만 원 정도고요. 그중에 부채가 1억입니다. 이 1억은 모두 다 전세자금 대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동자산은 없고요. 비유동자산이 약 1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으로는 그래서 1억 8,800만 원 정도가 있고 부채 비율은 53.19%로 굉장히 안정성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은 매년 5천만 원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고요. 이 중에서 고정비와 생활비를 좀 빼면 영업이익으로는 매년 2,4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순이익이 좀 낮은데요. 순이익으로 588만 원 정도를 투자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아직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PER과 PBR은 알 수 없고요. ROE는 3.27% 정도가 나옵니다. DPS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주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회로 46만 원 정도를 매달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 포인트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투자 포인트로는 첫 번째, TCI 검사, 즉 기질 및 성격 검사에서 이 기질의 인내력 부분이 상위 2%가 나왔습니다. 이 TCI 검사는요, MBTI보다 훨씬 정확한 테스트인데요. 그 중에서도 기질은 바로 타고나는 것입니다. 이 타고난 기질 부분의 인내력이 바로 상위 2%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인내력 부분에서 98%를 차지함으로써 상위 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내력의 세부 항목 중에서 끈기, 성취에 대한 야망, 완벽주의 부분이 바로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끈기와 성취에 대한 야망, 그리고 완벽주의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빡센 가치 투자 스터디, 퇴해 양성소를 아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매일매일 가치 투자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주 희의 대표 주인님의 하루와 주말 스케줄을 좀 보시면요. 자, 이렇습니다. 보시면 아침 9시에는 시장 지표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유 관심 종목 중 주가를 확인하고 이 일의 중간중간 자투리 시간에 특별히 오르거나 내린 종목이 있다면 뉴스를 찾아가지고 이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인데요. 이 점심시간은 이 점심을 먹으면서 30분 정도는 환경 코리아마켓 모닝 루틴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다 먹고 나서 30분 정도는 투자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CEO 박주희님은요, 바로 이 점심시간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루틴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같이 점심을 먹다가 지금은 혼자 점심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열정이 뛰어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면서 7시 반부터 6시까지는 집에 걸어오는 시간인데요. 이때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라는 영상을 또 듣고요. 6시부터 6시 반까지는요, 저녁을 먹으면서 재밌는 경제 영상을 시청합니다. 이 VRPTV에서 소개해 주셨던 소비더머니와 머니그래피, 그리고 매경 월거월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저녁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자기 전에 10시부터 11시 반까지는요, 다트의 주요 공시를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또 각 잡고 봐야 하는 그 영상이죠. VRPTV 영상은요, 업로드 되면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는요, 본격적인 기업 분석을 하고 있고, 그 일주일 동안 바빠서 다 읽지 못했던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유튜버입니다. 이 박주인의 CEO라는 분은 검사실에 가면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주 업무에 관련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에 매우 익숙하고요. 카메라 울렁증이 일절 없습니다. 영상에 얼굴이 나오는 것을 매우 즐깁니다. 많이 찍어주세요. 네. 그리고 배워서 남주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요. 바로 적극적인 참여와 정보 전달로 VITV 다른 구독자분들께 이 최애 양성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유용한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뭐야 알아서 잘하겠네 패스 이러신다면 웨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리스크들이 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요, 바로 공부만 열심히 합니다. 공부만.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요. 이게 투자로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투자로 이어진다고 해도 큰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이 실패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이번 24년도에는 유한양행과 강원랜드가 있는데요. 강원랜드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낮은 주가를 가지고 있었을 때 사서 지금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게 투자했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낮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양행은 렐락자라는 그 약을 FDA에서 승인을 받았고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굉장히 그때 주가가 낮았거든요. 지금은 수익률이 110%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투자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익률이 너무나 작았습니다. 이 공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도 몇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거나 또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생각했던 투자 포인트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오르지 않고 몇 년간 횡보하면 투자 포인트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져서 계속 사기 어려워합니다. 또 그리고 손절을 못합니다. 이 실패 사례로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한창 핫할 때 지인이 무조건 오를 거라고 하는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ETF를 샀다가 현재 마이너스 50%를 넘었습니다. 그 전에 팔았어야 했는데 손해보고 팔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팔지를 못하고 있다가요. 오히려 판단 미스로 추가 매수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액만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종목 선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목을 고르는데 일단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들고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투자로 녹일 수 있을까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선정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 가치주의라는 기업은요, 굉장한 큰 가망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치주의에 꼭 투자해주세요. 퀄리티 있는 종목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맡았던 박주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누구 뽑으신다고요?